그러면 어쨌건 그 삼성도 그 오스틴 공장이 이제 확장을 할 것이다, 증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파운드리 공장이 건설됐을 때 뭐 한국에 또 그 관련된 후방 사업들도 있잖아요. 예. 사실 오스틴은 뭐 삼성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정황상 아마 미리 있었던 오스틴에 있지 않을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정전 문제랑 용수 문제가 좀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어디가 되든 뭐 북미가 되든 뭐 어쨌든 증설을 어느 주에는 할 거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후방 그 관련된 뭐 소재 회사들도 뭐 일부 쪽에 같이 투자하는 회사 또 아니면 수리하는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스틴에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회사들도 같이 증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메인이 되는 공정 장비는 뭐 당연히 오스틴이 한다면 14나노로 만족하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TSMC도 5나노 공정 위주로 한다고 하니 삼성도 당연히 이제 EUV 장비를 그러면 아마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는 역시 ASML이 될 것 같고요. ASML. 또 미국에 또 우리 증착 시가가는 회사들도 많으니까 뭐 그런 쪽에 보면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뭐 램 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소재 부품사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나열하신 그런 업체들 이 업체들에 집중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들도 뭔가 좀 혜택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초기에 투자는 이제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 뭐 소재 회사들, 뭐 특수 가스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뭐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좀 볼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쨌든 성장은 메모리는 이제 사실은 캐파가 증가해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품 가격 오르는 게 좀 더 많고요. 우리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은 뭐 ASP도 당연히 좀 올라가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출하량 증가가 좀 더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건 이제 TSMC하고 이제 서로 막 증설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데 어쨌든 규모 면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TSMC가 훨씬 크고 또 현재 시장 장악도 훨씬 크고 그러니까 과연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TSMC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1등은 함부로 이제 그냥 1등 한 건 아니고요. 역사와 전통과 경험과 기술과 특허가 있는 회사입니다. 뭐 쉽게 저는 뭐 추월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전 1등을 대상으로 해서 노력하고 경쟁해야지 지금의 매출액보다 뭐 2배 이상 성장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채찍으로서 좀 그거를 볼 필요가 있을 거고 꼭 추월하면 좋죠. 근데 추월할 정도로 성장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TSMC를 추월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뭐 엄청난 거죠, 그건. 정말 뭐 엄청난 일입니다. TSMC보다 훨씬 높은 밸류를 받을 텐데. TSMC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TSMC도 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또 장점들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파운드리에서 삼성은 뭐 명함을 못 내미던 시리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UMC랑 글로벌 파운드리랑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2, 3위 회사들을 기술로서 어쨌든 제압하고 저 1등 근처까지 기술은 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캐파 고객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수요는 어쨌든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은 뭐 정말 너무 수요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플레이스테이션 5가 지금까지 한 450만 대 나갔거든요. 거기에는 AMD의 GPU가 들어가는데 근데 GPU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AMD가 또 TSMC에서 CPU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정해져 있는 고객과의 그 웨이퍼 할당 계획이 있는데 GPU를 많이 만드니까 그만큼 AMD의 CPU를 적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결국 그런 물량들은 결국 대안이 7나노 이하가 예를 들어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래선들이 되게 많고요. 여기에 이제 정말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자기만의 색깔 있는 AI 서비스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구글도 그랬고,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다 이제 자체 서버용 뭐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또 TSMC한테는 되게 작은 물량이고 자기들한테는 뭐
너무나 무의미한 물량일 수 있는데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해줄 때는 그러면 또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인텔까지 제가 얘기 안 하고도 지금 많은 거래선이 또 중국 기업들도 자기만의 AI는 자기만의 전용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로 구현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해주고 네. 있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MPU, GPU 뭐 이렇게 다 FSD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3.0이라는 제품도 삼성이 상당히 기술적인 서포트를 저는 많이 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극대화되면서 그 중국의 그 반도체 관련된 제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 이제 한국 삼성전자나 한국 업체들에게 반사 이익을 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사실은 뭐 참담하죠. 왜냐하면 SMIC가 최근에 이제 ASML하고 계약을 다시 했다. 그런 공시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리뉴얼 계약이고요. 그리고 제품도 EUB가 아닙니다. 극자에선 노광 장비가 아니라 이제 우리 과거에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DUB라고 해서요. 이제 디프, 이제 울트라 바이오렛이라고 해서 심도 자외선에서 보통 KRF, ARF 장비인데요. 어쨌든 그런 장비들이 나갈 정도로 선단 공정에 대해서는 ASML도 절대 구닥다리 제품만 만드는. 예, 그래서 좀 레거시랑 이런 쪽으로 올드 제품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 하이실리콘은 뭐 엔지니어들 다 빠져나갔고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사실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굴기는 이제 파운드리 SMIC 그다음에 팹리스의 이제 하이실리콘인데 둘 다 뭐 많이 망가졌죠. 그러다 이제 그 옆에 사이드에 있었던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걔들은 뭐 이미 다 뭐 존재감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도를 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또 태어날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사이클에서는 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회사는 저희는 거의 미미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안면 인식 쪽에 좀 잘하는 뭐 센스 타임, 근데 거기도 또 걸어버렸거든요, 블랙리스트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앞서 있으면 또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도광양이하는 마음으로 기술이 있어도 가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쌍순환 그 전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그가 내부에서 그런 모든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겠다. 중국에서. 그리고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수익성이 높은 그런 것들 다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독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반도체가 아닌 차세대 반도체에 집중을 해서 그 반도체 굴기를 이루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그 뉴스를 봤는데 그럼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일부 이제 제가 안면 인식의 센스 타임,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BYD 반도체가 또 전력 반도체 또 최근에 이제 IGBT라는 이런 제품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숨어 있는 강자들은 분명히 생겨날 것 같고요. 중국 내 니치 플레이어 하는 그런 다크호스들은 분명히 나올 건데 메모리 쪽은 좀 아닐 것 같고요. 한국이 강점이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운더리든 아니면 우리가 핵심이 되는 서버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와 관련된 컴퓨팅 반도체 쪽은 이게 선단 공정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장비 회사들이 중국이 자립하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저전력 탄소제로 시대로 가는데 결국은 이제 저전력을 구현하고 고성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이미 장비 서플라이 체인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들이 아마 공급을 안 한다면 마음속에 설계는 하겠죠. 근데 예주 생산할 때가 아마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뭐 항상 저희가 어쨌든 뭐 너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면 안 되지만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너무 두려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뭔가 미중 갈등이 약화되고 협력 관계로 되면서 그 기술 만약 기술을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다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국내 삼성이나 아니면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막 투자 관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 TSMC 그 다음에 또 중국의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TSMC 우리가 그냥 단지 삼성전자의 경쟁자라고 이렇게 보기보다 그냥 TSMC를 하나의 투자처로 봤을 때 지금 투자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일까요? 여전히 좋은 상황이죠. TSMC는? 예, 1월 실적도 좋고 1분기도 뭐 4분기보다 매출이 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선단 공정도 쇼티지고 레거시 공정도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웨이퍼 캐파가 부족한 시대에 뭐 1등 기업이면 뭐 올해 실적은 아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주가가 다 반영했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시장은 이제 시작이죠. 뭐 자율주행 자동차든 메타버스든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TSMC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등 기업으로서 계속 장기 투자할 만한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기업이다 그래 보고 있고 올해는 뭐 모르겠습니다. TSMC가 자연재해를 있기 전까지는 특별한 악재는 안 보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각각 플레이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노 플래시 만드는 기가 디바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만드는 옴니비전 같은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옴니비전의 모회사인 윌세미 같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뭐 특히 기가 디바이스하고 윌세미는 상장 기업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그런 니치 플레이하는 회사들은 또 워낙 그쪽은 또 뭐 무역 분쟁에 공격 안 받는 저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제품들도 지금은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뭐 그런 기업들도 주가 퍼포먼스는 좋을 거고, 근데 저는 중국보다는 대만에도 상당히 많은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TSMC가 아니더라도 TSMC 이외에 또 한때 뭐 어쨌든 2등을 했던 UMC 같은 경우에도 또 UMC에서 파생돼 나간 UMC에서 분사한 회사 중에 보면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미디어텍이 원래 UMC 분사법인이 하지만 또 선단 공정은 또 7나노가 UMC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7나노 이하는 또 TSMC가 또 해줍니다. 또 양사 모두 또 보면 대만의 그 어쨌든 신추라는 도시에 둘 다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퀄컴이 지금 뭐 스냅드래곤 하여튼 공급이 좀 원활치 못해서 특히 하이실리콘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하웨이 자회사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미디어텍이 뭐 오포, 비버, 샤오미든 원플러스든 뭐 리얼미든 중국에 잘 나가는 스마트폰 회사들 점유율이 가파르게 오를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저기 삼성전자도 미디어텍으로부터 또 AP를 받아서 삼성의 갤럭시 A 시리즈에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텍 같은 회사도 괜찮을 것 같고, U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운드리 P를 지금 많이 높이고 있어서, 그리고 대만에 있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너무 많습니다. 노 플레이스를 만드는 마코닉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SSD 컨트롤 IC를 만드는 실리콘 모션, 파이슨, 실리콘 모션은 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만에만 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나스닥에 상장된 아까 제가 드라이버 IC 쇼티지라고 했잖아요. 나스닥에 상장된 하이맥스 같은 기업도 있고, 제가 뭐 특정 기업을 레커멘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굳이 중국 갈 필요 없다는 거죠. 대만에 있는 기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뭐 괜찮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만 기업들은 또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되게 투명해요. 그리고 주주하는 정책이 되게 앞서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투명성하고도 연관되지만 매월 실적 매출액을 공시를 합니다. 그렇기 분기별이 아니라? 예, 그래서 매출액까지만 공시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회사의 현재 상황을,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 기업 투자할 때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뭔 일이 있을지.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뭐 애널트 보고서도 참고도 하고 분기 보고서 가이던스도 보지만 매월 실적을 나오는 걸 보고 이 회사의 가이던스가 맞는지, 아니면 뭐 1, 2월 매출이 이제 이번 분기 가이던스보다 좀 더 많으면 1분기가 실적이 더 좋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어떻게 보면 투명성도 좋고, 마지막으로 시차 차이가 1시간밖에 없으니까 밤에 잠 안 자고 잠은 편하게 고생 안 잘 수 해도 된다는 거죠. 나스닥 때문에 요새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나열하신 그 기업들은 뭐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유망산업 유망 기업들로 한번 스터디하고 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그 여러 가지 뭐 회계 불투명성이라든가 하여튼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예. 그래도 믿고 투자하는 게 시장이 거대하잖아.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대만 기업은 중국에 들어가기도 쉽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대만 기업들의 거래선이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많고요. 중국의 서버 회사들 대표적으로 뭐 인스퍼, 뭐 네노버 이런 거래선들 다 갖고 있고, 대만 기업들이 사실은 뭐 미국 기업들도 좋아하고 있고요.
AMD, 엔비디아, 퀄컴 다 대만에서 뭐 상당히 예주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시장의 IT 성장을 고려해 본다면 애플도 대만에서 다 상당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기업들 저는 IT만 본다면 상당히 매력 있는 기업들이 많다. TSMC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진짜 저 얼마 전에 그 MSCI 우리 그 지수를 봤는데 예. 그 비중이 대만하고 우리 경제 규모가 우리가 엄청나 월등하잖아요. 예. 근데 MSCI 그 투자 비중은 비슷하던데요. 우리가 아직도 이머징 마켓으로 잡혀 있고요. 예. 뭐 대만 기업은 또 배당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인기가 좋은 더 지배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예. 네, 알겠습니다. 대만에는 TSMC 말고도 좋은 기업이 많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